프리미어리그의 전설 앨런 시어러는 손흥민이 가져온 에너지에 놀랐습니다. 포스테코글루의 탁월한 전술이 손흥민의 폭발적인 활약을 도왔습니다. 이 비디오에서 여러분과 다시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번에는 토트넘과 에버턴의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경기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두 기다려온 것이며 손흥민이 여러 면에서 훌륭한 경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저는 BBC 방송사에서 매치 오브 더 데이라는 축구 분석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2024-2025 시즌이 시작된 이후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토트넘을 이끌어 에버턴을 상대로 4-0 승리를 거두었고 이 경기에서 많은 골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앨런 시어러의 코멘트를 통해 전술의 중요한 포인트와 손흥민의 뛰어난 활약 이유를 분석할 것입니다. 그는 작년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팀에 선정되었으며 현재 이 대회의 최다골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4-2025 시즌의 예상치 못한 시작 이후 많은 비판을 받던 중 손흥민은 토트넘과 에버턴의 2라운드 경기에서 영웅이 되었습니다. 도미닉 솔랑케의 부재로 손흥민이 팀의 가장 큰 희망이 되었고 그는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경기는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렸고 리버풀과의 첫 경기 이후 긴장감이 가득했지만 포스테코글루의 군대가 에버턴을 상대로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14분 만에 토트넘은 이브 비수마의 첫 골로 경기를 앞서가며 홈팀의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11분 후 손흥민은 정확한 슛으로 자신의 수준을 증명하며 2-0으로 점수를 늘렸습니다. 이 골은 팀에 큰 이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받았던 비판에 대한 달콤한 답변이었습니다. 후반에 토트넘은 계속해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26분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세 번째 골을 기록하며 홈팀에게 상황을 더 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후반 32분 그는 네 번째 골을 기록하며 토트넘의 4-0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두 골과 훌륭한 활약으로 손흥민은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될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손흥민이 비판에 직면한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10년 동안 활약하면서 손흥민은 중요한 골로 언론의 불만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왔습니다. 의심받을 때마다 손흥민은 자신을 입증하고 가치를 확립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에버턴과의 경기는 손흥민의 인내심과 결단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단 한 경기만에 최고의 전문가들은 거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으며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의 여정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승은 팀의 소중한 3점을 추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손흥민이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리그의 주요 스타 중 하나임을 확립합니다. 우선 2024-2025 시즌 2라운드의 토트넘과 에버턴 경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매치 오브 더 데이 프로그램은 프리미어리그의 전설이자 전 영국 국가대표 공격수인 게리 리네커가 진행하며 그는 손흥민의 열렬한 팬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앨런 시어러와 전 맨체스터 시티 수비수 미카 리차드가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토트넘과 에버턴의 경기 분석은 시어러가 맡을 것입니다. 그는 손흥민이 중앙 공격수 역할을 어떻게 맡았는지에 대해 말할 것이며 이는 그가 자신의 경력에서 매우 뛰어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게리 리네커는 토트넘이 시즌 개막 전 리버풀 경기에서 예상치 못한 경기 이후 강력하게 복귀했다고 말했습니다. 앨런 시어러는 토트넘이 정신적으로 발전했으며 손흥민을 팀의 가장 위험한 위치로 돌려보내어 그의 골 넣기 능력과 팀 플레이의 연결을 최대한 발휘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토트넘이 리버풀과의 첫 경기에서 잘했어야 할 일이며 그들이 경기를 완전히 지배했지만 많은 중요한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버턴과의 경기에서 토트넘은 일관되게 경기를 하였고 특히 골을 넣는 데 더 효과적이었으며 실수 없이 경기를 치렀습니다. 이는 런던의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 개선과 선수 활용의 향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토트넘이 리버풀과의 이전 경기에서 나타났던 모든 문제를 해결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선발 명단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리버풀과의 경기와 비교할 때 토트넘은 선발 명단에서 3명의 선수를 교체했습니다.
새로운 선수들은 중앙 미드필더로 이브 비수마, 공격형 미드필더로 데안 쿨루셉스키, 왼쪽 윙어로 윌슨 오도버트입니다. 이 세 명의 선수의 등장으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윌슨 오도버트와 비수마의 수비 효과에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왼쪽 윙어로 출발한 오도버트는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인상적인 플레이를 보여주었습니다. 19세의 이 젊은 스타는 강력한 드리블과 기회를 만드는 능력으로 인상 깊었습니다. 오도버트와 다른 선수들의 조합은 많은 공간을 만들어 토트넘이 공격 플레이를 훨씬 더 유연하고 다양하게 발전시킬 수 있게 했습니다. 선발 명단의 변화는 토트넘이 이전에 나타났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능적인 전술과 선수 선택은 팀 플레이의 균형과 조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승리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최근 비판 이후 팬들의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요약하자면 토트넘은 패배 이후 조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비수마, 쿨루셉스키, 오도버트의 출연은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고 손흥민의 팀이 이번 시즌 첫 승리를 거두는 데 기여했습니다. 토트넘이 왼쪽 측면에서 공격할 때 오도버트는 터치라인 근처에 위치하며 메디슨과 협력하고 상대의 페널티 구역으로 침투했습니다. 공격이 차단되고 에버턴이 방역 기회를 잡을 때 오도버트는 신속하게 수비로 복귀했습니다. 미드필더 중 가장 낮은 위치에서 비수마는 오른쪽으로 약간 이동하여 쿨루셉스키를 지원했습니다. 메디슨과 쿨루셉스키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란히 서 있었으나 쿨루셉스키는 더 올라갔고 메디슨은 약간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비수마는 중앙 지역에서 더 많이 움직이며 4-3-3 포메이션을 형성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존스는 손흥민과 함께 공격수들 중 가장 높은 위치에서 플레이했습니다. 쿨루셉스키가 전진할 때 비수마는 미드필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막기 위해 후퇴해야 했습니다. 메디슨이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에 비해 너무 높이 올라가지 않았지만 비수마는 충분히 멀리서 지원했으며 윌슨 오도버트와 메디슨은 수비의 안정성을 보장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존슨, 비수마, 메디슨, 오도버트의 조합이 토트넘의 균형 잡힌 플레이를 제공했습니다. 효과적인 공격 조직이 수비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최근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전술로 토트넘이 2025-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다음 라운드에서 계속 효과를 발휘하길 바랍니다. 수비 배치의 차이가 있을 때 오도버트는 좋은 전술적 시각으로 이를 즉시 인식하고 신속하게 수비 지원 상황을 해결했습니다. 여기서 비수마와 오도버트는 함께 협력하여 에버턴의 위험한 방역 상황을 막았습니다. BBC 스포츠의 해설가 앨런 시어러는 이 세 선수의 출연이 토트넘의 선발 명단의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손흥민이 부상으로 솔랑케를 대신하여 중앙 공격수로 배치되면서 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너무 깊이 물러나지 않고 골 넣기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도버트, 비수마, 제임스 메디슨의 세 선수는 토트넘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왔으며 특히 볼 경합에서의 기여로 팀의 수비 균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벤탄쿠르가 필드에 있을 때와 비교하여 이번 경기의 토트넘 라인업은 공격 전개를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점은 플레이 빌드업 상황에서 윌슨 오도버트가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기장의 거의 모든 핫스팟으로 이동하며 다른 선수들과 연결을 창출했습니다. 메디슨이 이동할 때 비수마는 영국 선수가 남긴 위치를 막았고 쿨루셉스키가 두 측면으로 이동할 때도 좋은 공격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시어러는 비수마가 공격에서 정확한 결정을 내려 존슨이 상대 수비를 뚫을 수 있도록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경기장에 있는 선수들의 훌륭한 협력 덕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측면에서의 쿨루셉스키의 두드러진 플레이도 주목할 만합니다. 쿨루셉스키가 과거에 왼발을 자주 사용하고 공격 속도를 늦춘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존슨이 오른쪽 측면을 맡으면서 쿨루셉스키는 높이 올라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포스테코글루의 전술에서 가짜 아우번 공격수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팀이 어떻게 플레이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공격 상황을 전개하는지 선수들 간의 유연성과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효과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토트넘 클럽의 앞으로의 경기에서도 계속해서 효과를 가져오길 바랍니다.